안 되는 것은 없다.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하수는 가격을 보고 고수는 가격을 만든다. 부동산 소설 춘배. 경매받은 농지가 바로 개발될 확률이 얼마나 돼? 거의 없지 않을까요? 나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끔 이런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에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헛꿈 꾸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64121 2번 물건이고요.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용도는 답입니다. 면적이 384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9억에서 두 번 유찰돼서 4억 4천까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쯤에 2023년 10월쯤에 전회차를 넘겼네요. 전회차를 넘겨서 101%의 낙찰자가 나왔고요. 그때 5명이 입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된 상태에서 2024년 2월 26일에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83% 정도, 7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됐네요. 나도 경매를 여러 번 보는데 이렇게 이 경매 가격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이 꽤 오래간만인 것 같아. 이 물건은 냉정하게 치면 논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이 2번 물건이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번 물건 때문이야. 1번 물건은 우리 올패스반 회원이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그 물건도 한번 보시죠. 자, 같은 사건 번호의 1번 물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답이고요. 면적이 326평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2번 물건하고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가가 4억 8,700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에 낙찰이 됐어요. 작년 가을쯤에. 근데 얘도 미납이 됐고 다시 경매가 진행돼서 3억 5,300 정도로 낙찰이 된 거죠. 단독으로. 자, 이 물건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전회차에서 미납된 사건의 차순위가 동일 인물이야. 그러니까 응찰자가 7명인데 낙찰자를 빼고 2등 하신 분이 지금 이 낙찰자란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회차에는 4억 3천 정도를 썼어. 4억 3천. 그런데 이번에는 3억 5천 정도의 단독 낙찰을 했거든. 8천만 원 벌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단독 낙찰이니까. 내가 3억 4천 정도인데 뭐하러 3억 5천 정도에 썼을까? 저기에서 딱 10,000원만 더 쓰면 그래도 내가 낙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된 거야. 이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의 경매 일수로 치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났거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2024년 1월 22일에 이제 이분이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뒤에 2월 26일에 진행을 했거든요. 이 기간에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타난 건가요? 그렇지. 이 호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1번 물건에는 단독 낙찰인데 2번 물건은 9명이 응찰해서 낙찰 가격이 전회차를 훌쩍 넘겨버린 거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이 호재가 실현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 여기에 대체 무슨 호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 호재를 참참히 훑어보시죠. 이게 오산시 개발지도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개발 지도가 부동산에 쫙 깔렸어. 그래서 세교 3지구 하면 이 동네 사는 개도 다 알아. 세교 3지구. 과연 이 세교 3지구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교 3지구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만만치 않은 땅가격 상승이 누구나 다 예견되어 있어. 이 지도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 같은데요. 세교 3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낙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막 현수막 붙고 분위기를 이제 막 띄우는 거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에 나오는 땅 자체에 대한 거래도 없을 뿐더러 매물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런 개발의 심리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팔진 않겠죠. 이런 심리까지 가미된 상황에서 이번 물건이 빵 하고 터지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낙찰 금액이 엄청 올라간 셈이 돼버린 거지. 자, 여기에다가 또 저런 식으로 공청회를 또 시장이 직접 나와서 열리다 보니까 부동산에 저런 사진이 이제 다 깔리는 거야.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경매 물건은 기존에도 오산시의 땅은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낙찰자가 운이 좋은 건가?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저는 운이 좋다라고도 생각도 하지만 이 개발 계획이 하나의 바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개발 계획을 누군가 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 바람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버텨야 되는 건지 내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낙찰자가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소개해 주세요.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 있으면 가격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반대로 실망 매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지정이 작년 가을에 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이게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저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런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가격이 후커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매물이 없고 또 이 상황에서 기대 심리가 만약에 조금 더 공고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저 땅의 값어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땅 자체에 대한 희소성으로 금액은 뭐 부르는 게 값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지 물건은 기본적으로 저런 입안 계획이 발표됐을 때 한 번, 첫삽 떴을 때 한 번, 그리고 입주할 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오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